개인 주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주가가 출렁일 확률이 좀 더 큰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실 저도 셀트리온 주주로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의문을 가졌던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시총 차이는 왜 나는 걸까? 실적은 셀트리온이 높은데 왜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클까?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이런 말이 많았고, 셀트리온 그 주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게 됐어요. 2021년 12월 분기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한 24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59조 정도 돼요. 근데 매출액은 셀트리온이 한 6천억, 6,2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400억이에요. 이렇게 매출은 셀트리온이 높은데 이 시총 차이는 지금 2배 이상 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뭐 이렇게 기사도 한번 찾아보고 했더니, 대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 주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라 사업 영역이 다른 거 아니냐. 지금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시밀러 다 하고 있고, 거기 사실 믹스돼서 단순 위탁 생산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이 셀트리온인데, 그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실적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저평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자체 신약인 코로나19 바이오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도 개발한 거죠. 자체 기술력을 통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어떻게 백신 위탁 생산만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주가가 저평가될 수 있을까? 이렇게 셀트리온 주주들이 항상 가지는 의문이죠. 뭐 혹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또 해요. 재작년 연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랐었던 거라고 하죠. 그때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목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뭐 결론을 내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셀트리온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은 더 좋은 회사여서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의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정도다라고 혹자 기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수긍이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수긍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주요 주주 좀 구성을 좀 봤거든요. 셀트리온의 주주 구성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76인이 22.82, 국민연금공단이 6.16, 자사주가 1.69 정도로 소액주주가 약 60%에 달하는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로직스 주주 구성을 보면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 32%, 국민연금 5%, 개인 투자자가 한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좋게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주주 구성에서도 이러한 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개인 주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주가가 출렁일 확률이 좀 더 큰 것 같고, 공매도에 그 셀트리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타겟이 되기도 너무 쉬운 것 같다, 거기에 휘둘리기도 너무 쉬운 것 같다라는 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한 75%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유상증자 할 때도 같이 참여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들어갔듯이 꾸준하게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작은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 삼성에 대한 밸류를 시장에서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사업을 잘 한다.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든 이거를 성공시킬 거다. 그리고 삼성이 바이오를 이제 시작했으니 어떻게든 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기사이긴 한데요. 작년 기사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평가되고 있지만 셀트리온조차도 글로벌 시각에서 봐서는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K-바이오 자체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아까 시총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총을 가진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이라든지 아마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시총이 비슷했던 바이오젠, 버텍스 파마슈티컬, 리네제론 파마스티컬, 그리고 일본의 다케다 제약,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 이런 곳들이 시총이 좀 비슷한 정도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런 회사들은 한 5조, 4조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의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한 2,900억 정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0년에 한 2,900억 정도 했고 2021년 5,300억 정도 했고 셀트리온이 한 1조 9천억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어쨌든 그 시총에 비해서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사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이 정도로 돼 있듯이 한국에 있는 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올해 기준으로도 조금 한번 살펴봤는데 올해의 글로벌 25대 바이오텍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위, 셀트리온이 23위 정도를 차지했다고 떴는데요. 실제로 여기 떴을 때도 좀 주변에 바이오주 회사마다 조금 상황이 있겠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규모에서는 굉장히 부족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한번 봐보면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는 고평가를 받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굉장히 믿음들이 큰 것 같다. 셀트리온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서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에 비해서 고평가를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가 현실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바이오주들이 글로벌에 비해서 여전히 시총은 높은 회사들이 있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굉장히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한국에서 바이오의 산업의 성장성이 클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 시총과 그 영업이익 사이 그리고 주가 이런 것들의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팩트들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둘 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잘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왜 이 3사 합병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그것은 이 셀트리온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를 볼 때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리더십 표류가 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